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받은 자유당 대표자 유스타운 회장인 유스타운의 손상현입니다. 예. 이렇게 나라 걱정에 참 평생을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우리 100세의 우리 참전용사 영웅님도 계시고 우리 또 후순위 넘은 참전용사 우리 어머님도 계십니다. 오늘 애국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오셔주시는데요.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아버님 세대는 죄송할 따름입니다. 죄송할 따름이고 편하게 여생을 지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또 이렇게 피켓도 들고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건국의 아버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촉구 우리가 기자회견과 서한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늘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서만 집회와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좌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소로 응징, 고소고발로 응징하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 호국단의 오상종 단장에게 충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폐기치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로 나와서 집회와 기자회견과 또 뭐 고발을 하고 뭐 또 고발만 하면 끝나지 않아요. 고발인 조사를 또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한 7년간 보니까 수백 건의 고발을 해서 오 단장이 상당히 큰 성과를 많이 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민노총의 국보법 위반 이 고발은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뭐 그게 이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서 민노총에서 간첩 지령 받았다는 청구들이 떼거지로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이 집회는 이태원 참사죠. 저는 작년부터 제가 예측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짜 민주화의 탈을 쏜 좌파들이 지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걸치면서 세 번의 대통령을 만들어내면서 동가 조직이 역대급이다. 최강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이 세 사람을 인해서 햇볕 정책, 북한에 퍼준 돈이 천문학적인데요. 그 돈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 경량화, 고도화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데드라인을 딱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 대한민국은 영국 보고서에서 나와 있다시피 뭐 미국이나 뭐 저는 뭐 지금 또 내전 상황이라고 보고 지난 20여 년간 제가 온오프라인에서 신문과 방송을 통하고 또 급할 때는 집회도 하고 전국도 다니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입니다. 이네들이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화물 노조를 앞장 세워서 화물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치면은 혈관을 막는 거예요. 혈관을. 국가의 흐름을, 국가의 핏줄을 막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흔들어 봤더니 윤석열 정부를 법과 원칙대로 대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주춤한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났지만 이거는 뭐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입니다. 이네들의 전술 전략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어저께 5월 1일부터 그저께 5월 1일부터 총공세가 시작됐어요. 드디어 강원도에서는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예, 이제 좌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시체 장사입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공산 혁명의 도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는 그랬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 좌파들이 총공세를 할 거다. 일명 전민봉기입니다. 전민봉기. 전 국민을 선전선동해서 체제 전복을 깨하는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폭력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장 협의회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자, 저는 누가 뭐 촛불도 다 끄고 다 해서 우파가 이겼다 그럴 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쟤네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다.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해서라도 쟤네들의 전민봉기, 체제 전복에 대응하라, 준비하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그 어떤 분하고 대화 중에 이제 시작, 내일이라도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방송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분석 방송을 했는데요. 저는 이 일을 지난 한 20여 년간 대학에서 제가 뭐 정보 관련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수하다 나와가지고 유스타운을 하면서 애국 전선에서 전해들 종북 좌파,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 전술 전략을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서 첫 번째 대공용의점이 보였습니다. 대공용의점. 이거는 누군가가 개입한 거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땐 용산경찰서장, 그 다음에 112 상황실장 등에게 누군가가 너는 그 시간만 비워라, 너는 그 시간만 있다가 한참 뒤에 와라, 뭐 이런 뭐 정보가 갔을 수 있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역할만 하면은 큰일이 저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한 곳에서 150명이 넘는 153명인가요? 집단적으로 그 골목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저한테 제보 온 사람들 중에 실내에서 죽은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술집에서 죽은 것도 있고, 곳곳에서 이태원역을 정점으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의 무능, 안보 불감증을 몰고 가기 위해서, 안전 불감증을 몰고 가기 위해서 한 곳에서 집단으로 죽었는데 국가가 잘못했다고 몰고 가는 겁니다. 이 전술 전략이 이게 좌파들의 기본 전술 전략입니다. 예, 그러나 결국 이게 이번에 민노총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북한 지령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좌파들이 개입된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확실하게 이 수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나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고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놀러 가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쉽게 토끼놓고 이렇게 하면 이태원 가서 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건데, 네, 이걸 뭐 정부 책임이다 아닙니다. 거기는 뭐 독극물로 살해했다, 그 다음에 마약을 했다, 거기서 이제 인공 심폐소생술한 전문가들이 전부 동공이 풀려 있고 시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경찰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신을 부검을 했어야 돼요. 부검도 없이 거의 다 하장했습니다. 증거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경찰서장이 10시 이후에 한참 늦게 거기 이태원에 간 것도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젊은 청년들을 독극물이나 어떤 마약 쇼크로 인해서 대규모 살상을 하고 증거 인멸을 하고 도주 이후에 서장이 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분석방송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압사 사고는 한 번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는 대공용의점이 있다. 누군가가 대규모 세월호처럼 대규모 죽음을 만들어서 그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사고에는 이태원 참사, 뭐 저는 세월호 사고도 대공용의점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다가 국가에다가 이 뭡니까 이거 지금 뭐 분향소를 만들어서 전에 세월호처럼 또 작당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부가 과감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거해 주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제발 법과 원칙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는 왕조국가입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각국에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고 쓴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그래요. 조선밖에.
미개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자, 우리가 자유를 한 번도 못 누려본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한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 이걸 국민에게 준 분이 오늘 저희가 기념과 건립을 촉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예, 이 자유민주주의, 이건 법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유는 책임과 의무, 그래서 법치를 선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처럼 인민재판처럼 여론을 형성하고 떼거리로 몰려가서 집회하면은 법도 원칙도 없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됐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법과 원칙을 준비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야지만이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지금 사악한 좌파들이 이용하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계속 방치가 되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재인의 가짜 K-방역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 각 지역 경제에서 모두 지금 폭삭망했습니다. 이게 또 이태원 또 지금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죽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외국인도 안 오고 관광객도 안 오고 국가 경제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 진정한 자유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불법 분향소는 적극 철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들의 감성팔이 제발 이제 좀 속지 말자는 겁니다. 좌파들은 사람의 죽음과 감성을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젊은이들, 학생들의 죽음을 그렇게 눈물로 콧물 그렇게 자기 부모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소중히 하면서 정치 투쟁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게 소녀상. 이 소녀상은요, 가짜예요.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월호. 이것도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난 불의의 사고예요. 자, 이태원 참사 역시나 할로윈데이에 젊은이들이 이태원에 갔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큰 사고에는 저는 대부분 대공 용의점이나 공작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자, 좌파들이 민주화를 가장한 좌파들이 민주화 세력이 1층, 자칭 주장하는 이런 억울한 죽음, 억울함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면은 저는 그네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건국을 하고요. 그 바로 2년 뒤에 1950년 6월 25일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일방적 남침에 의해서 3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군과 우리 어린 학도병, 그 다음에 유엔군, 미군 등이 전사를 해서 지킨 소중한 자유의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 6.25 참전 용사들은 우리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대접을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모셔야 되는데 잘 못 모셨어요. 그러나 또 더 소중하고 안타까운 건요, 국군 참전 유공자들만 챙기기도 급급한 우리 경제사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6.25 때 13, 14, 15, 16, 17세 6.25 때는 전쟁이, 지금 또 국가가 전쟁이 나면 강제 징집을 합니다. 6.25 때는 18세부터 30세까지 강제 징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13, 14, 15, 16, 17세의 어린 학생들은 징병 대상이, 징집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일제 36년기 나라 없는 소름을 당해보고, 그 당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엘리트 계층입니다. 이래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전쟁이 일어나자 펜과 책가방과 책을 놓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보다 큰 총을 들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요, 무려 5만여 명이 넘어요. 이 중에 3만여 명은 무명종사입니다. 무명종사.
낙동강 전선에서 이름도 성명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처자식이 없으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챙기지도 못했고. 그나마 2만여 명은 이 인적 사항이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전쟁 과정에서 나이가 먹어서 입대를 해서 정상적인 국가 유공자가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참전 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예우는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우리에게 주권을 준 그 대통령을 독재자 산업화 근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만들어주신 오늘 이 풍년을 준 구국 강병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 그것도 군사 독재자. 이놈들이 맨날 데모만 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하고 국가 산업 발전할 때 맨날 데모만 하던 놈들이 이 산업화의 열매가 맺을 때 지네만 따먹었어요. 민주화라면서. 그러면서 우리 6.25 참전 유공자, 국가 유공자를 대우는 땅바닥이고 더더욱 어린 학도병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소녀상과 그 다음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의 젊은이들을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려면은 6.25 참전 소년 학도병부터 챙겨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선에서 안 맞잖아요. 가장 어린 소녀상에 나오 얘기하는 그 소녀보다도 더 어려요. 13세부터예요. 세월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13, 14, 15, 16세. 이 어린 소녀 학도병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거룩한 희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챙기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죽음이 아니겠지만 어떤 불의의 참사에 그런 죽음을 이용해서 국민을 선전선동해서 나라를 뒤엎으려 한다는 것은 반역행위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세월호를 추모하고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어린 소녀상을 갖다 붙이더라도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곳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비참한 남북 전쟁 6.25 남침 사변 6.25 사변 여기에서 국가를 위해서 총을 두고 전장에서 진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린 우리 5만여 명의 어린 학도병들의 영혼을 우리가 국가의 최고의 국헌으로 세우고 그 추모 사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원칙이라 봅니다.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짜 민주화가 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헌법 위에 굴리네요. 민주화면 다 통해. 이거 아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니까 지금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에요. 이게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민주화 탈을 쓰고 남남 갈등만 일으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저출산 때문에요. 한 10년 뒤면요. 국가 인구가 거의 대폭으로 줍니다. 서울에서 도봉고등학교가 드디어 학생이 없어서 고등학교 폐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 초등학교 신입생이 없어서 이건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수백 명을 채용을 못한다 그래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문재인 5년 동안 다 망쳐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길은 망하느냐, 국가 부도냐, 공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게 당부드리는 거는 다시 한번 공권력을 가다듬고 최악의 상황, 좌파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이 죽음을 통해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죽음 이런 걸 통해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 체제 윤석열 퇴진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체제 전복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공산화하기 위한 체제 전복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은 일치 단결해서 지금 쟤네들이 5월 달부터 시작한 저는 내년 총선 전후까지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모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잃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들, 어머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